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게 넘어가 버렸지? 저는요 공식 강의하는 김민석입니다. 이게 희용 김민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희용이라는 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호가 아니고 무슨 호가 있나 싶었을 텐데 그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좋잖아요. 그래서 자꾸 많이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저랑 약간 좀 다른 사람 같기도 한데 학생이 그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학생이 이제 다른 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씁니다. 그래서 괜찮죠?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벌써 5일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을 테지만 그래도 선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 그리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겹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좀 빨리 할게요. 그래서 6가지 정도, 5가지 정도 얘기할 거고 6번째는 이제 수업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건데 먼저 공인중개사 이제 시험 볼 때 여러분 평가 방식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 평가냐, 상대 평가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성적 순위를 매기거든요. 이게 상대 평가 방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요, 이게 딱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시켜 주니까 됐냐 안 됐냐지 성적이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럼 저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작용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진짜 어려운 게 있다고 하면 안 하면 돼요.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그럼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거 그냥 안 맞으면 되는 거라고. 나 자존심 상해서 못 맞추겠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추면 충분히 합격한다라는 거죠. 이게 절대평가 방식이 참 좋은 점인데, 그 다음에 동차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저거 선생님들마다 다 말하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개론인데요. 부동산학 개론. 이 개론 공부할 때 이거 보면은 이 개론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개론에서요 공법 문제가 나와요. 다음에 세법 문제도 나오고 공시법 문제도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법과 관련돼서 개론의 문제가 나올 때 이게 공법에서는 진짜 기본적인 내용인데 개론 선생님은 강의를 안 해요. 그 부분을. 이게 그러니까 개론만 부동산학 개론만 강의하는 거죠. 근데 공법에서 이게 내버리니까 개론 선생님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 나와버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본인이 안 가르친 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2차까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면 그럼 이 내용이요 그냥 공법 시간에 배운 거라 그냥 무난한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요즘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1차만 하는 것보다는 2차랑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부동산 이 중개사법이고 중개사법. 이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민법 판례가 많이 나와요. 뭐 작년에 8문제, 올해 6문제 막 이렇게 판례가 나와버린다고. 그럼 중개법 선생님이 판례까지 다 하기 약간 부담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민법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인 판례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1, 2차를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그거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마음 바뀌지 않도록 끝까지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 법률 과목이잖아요. 법률 과목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예요. 용어가 이제 익숙해지면은 내용도 쉽게 파악되는데, 그럼 용어를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바로 조금 이따 들어가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지적 공부다. 여러분 지적 공부라는 말을 이제 쓸 거예요. 그럼 지적 공부가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지적 공부, 토지 적어놓은 공적 장부예요. 이렇게. 그럼 지적 소관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지적 소관청. 그게 무슨 말 같아요? 지적 소관청. 지적 사무를 소관하는 관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률 용어들은 100% 한자거든요. 그 한자로 우리가 용어를 접하게 되니까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그러니까 다른 말을 넣지 마. 신규등록이라는 말 되게 쉬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신규등록이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신규로 등록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진 말을 그대로 읽으라는 거지. 그게 용어를 접할 때 가장 쉬워요. 물론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일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용어들은 한자어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의미 파악이 됩니다. 물론 안 되는 것이 일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용어를 접할 때는 그냥 읽으시면 좋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예습 혹시 예습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공부할 줄 알아요. 예습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안다라는 거지. 이렇게 복습하면 되는 건데 이 복습도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막 복잡하게 다 할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 했던 몇 가지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익히면 됩니다. 처음에 이 기초과정에서는 그냥 내가 이거 할 수 있겠구나. 그 재미 좀
붙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와, 근데 이건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첫 순한테 다 해버릴란다 이런 마음인 것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 35회 때 어떻게 우리 문제가 나왔냐를 좀 볼 건데요. 제가 맡고 있는 부동산 공시법은 법이 두 개로 돼 있어요. 공간정보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1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이게 40문제가 아니라요, 24개예요. 24개. 알고 있었나요? 지금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을 봐야 된다. 다음 주 목요일 수능 보단 말이에요. 그럼 수능 볼 때 이게 제가 맡고 있는 부동산 공시법은 국용수가 아니야. 그럼 뭐쯤 되냐? 과탐쯤 돼, 과탐. 제가 맡고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시간을 조금 덜 할애하기는 해요. 덜 할애하지만 이게 합격을 하는 데서 크게 좌우를 하는 그 과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간정보법 올해 어떻게 나왔냐? 쉬웠어요. 제가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내용 자체가 낯설어서 그렇지 이게 쉽거든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 그럼 쉽다라는 말은 어떻게 뭘 기준으로 쉽다 그러냐라고 할 때요, 기출 문제 범위로 거의 커버가 되냐, 그 쉬운 거예요. 뭐 교양에 나왔던 문제들 그럼 확인하면은 맞출 수 있으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 벗어난 문제 딱 한 문제고 나머지 11문제는요 전부 다 기출 문제 재탕입니다. 되게 쉽게 느껴지는 거로. 근데 이제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여러분한테 이제 부담을 줘요. 여러분 미리 좀 이렇게 정보를 입수하신 분들 어떻게 등기법은 어렵답니까? 쉽답니까? 하나 그런 정보 없이 그냥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 예비 정보라고 해봐야 다 부정확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 등기법은 조금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게 해보면 좀 알겠지만 그렇게 처음 접할 때는 저걸 왜 어렵다 그러지? 이렇게 할 텐데 여하튼 이게 안 배운 게 많이 나와요. 안 배운 게 나온다고? 그럼 그 다음에 이게 기출문제 범위가 맨날 엄청 이게 기출문제 중요한 것들이라 이거 강조 엄청 하는 것들이에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근데 그것을 기존의 방식대로 물어봤던 게 아니라 방향을 약간 바꿨어요. 약간 바꿔가지고 내는 바람에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방식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이게 그 문제인가? 라고 헷갈렸다라는 거지. 어제 합격생들이 와가지고 얘기 좀 했었는데 이번에 등기법 22번 문제거든요. 가등기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엄청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거 한다면 제가 용용 죽겠지만 이런 말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그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하느냐? 평균 80점이 넘게 나왔대요. 2차 평균이. 이게 진짜 열심히 했던 분이거든. 그런데도 그 문제가 그 문제지를 몰랐던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 방식을 약간 바꿔주는 바람에 약간 좀 어렵게 느껴졌던 거고 이렇게. 그렇지만은 만약에 12개에서 뭐 이거 차포 다 떼고 그럼 뭐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만 다 골라봤을 때 몇 개 좀 맞았겠을까? 7개는 맞아요. 7개.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내가 좀 고려대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은 7개 정도는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5개 정도는 뭐 어려움 뺀다 치고. 그러면 여기서 11문제나 10문제가 맞춰주고 여기 7개 맞추면 합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7개가 되는 거지. 이게 24개 중에 17개입니다. 17개입니다. 40개 중에 17개가 아니고. 여러분 24개 중에 17개면은요. 이게 70%거든요. 70.2%야. 이렇게 70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16개를 맞으면 이게 66%가 되거든요. 16개가. 그다음에 15개가 62%예요. 이렇게 이게 17개, 이게 16개, 이게 15개. 그러면 적어도 공시법 24개 중에서 15개 이상만 맞아주면은 합격 점수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게 아까 말한 절대평가의 장점인 거지. 이게 등기법 어렵다지만은 어려운 거 맞추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맞아도 돼. 안 맞아도 17개 나오니까 이렇게. 그럼 그냥 17개가 쉽게 맞은 것은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처럼 나와가지고 꾸준히 해주면 맞는 점수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공간정보법은 진짜 무난하게 나왔고요. 등기법은 뭐 조금 불편하게 나오긴 했어도 그러면 해마다 그러냐? 해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땠냐? 비슷해요. 작년에 지적법이 올해보다 한 개 정도 어렵게 나왔어. 그럼 등기법은요? 비슷하거나 한 개 정도가 뭐 어렵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평균 점수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공시법은. 그럼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 10년 내로 봤을 때 가장 공시법이 어려웠던 게 2018년도. 29회 때 등기법이 진짜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진짜 좀 부담됐을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외하면은 비슷한 거예요.
어느 해든 간에 17개 정도는 반드시 맞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맞겠다 하시면 돼요. 그렇게. 다음에 이게 시험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근데 좀 공식 그 개론 선생님하고 민법 선생님은 이렇게 잘 말 안 해. 지금 기출문제를 벗어나 나온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말했지만은 공시법은 적어도 17개 정도는요 기출문제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기출문제를 파악해야 되고. 그럼 여러분 중에 올해 이제 시험 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한두 분 안 계시나? 안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있다면은 시험지가 버리지 말고 갖고 있다가 한번 봐봐야 돼요. 봐봐가지고 읽어보면서 풀어보면서요. 이게 한번 대조해보는 거지.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했던 거랑 일치하냐, 진짜 17개를 맞출 수 있는 거냐 확인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내가 17개는 배운 거 하면서 맞출 수 있구나 라고 확신이 들면 무리하게 해서 다른 거 안 넣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꼭 시험 봤던 분이라 그러면 이걸 한번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거. 그럼 새로운 부분, 만약 안 배운 거 어떻게 나오냐, 그거 그냥 안 하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시험에서는요, 앞으로 무엇이 나올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나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공시법은 그래요. 뭐가 나왔냐는 게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시법에서는 기출문제를 되게 제가 많이 강조하고 그것만 잘해도 충분히 커버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등기법에서요 막 안 배운 것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배운 거나 좀 잘 맞춰보면 돼요. 그러면 졸업하죠. 그러면 작년에 그랬다고 그 말 안 해도 된다고.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고 공시법은요, 등기법은요 특히 뭐가 나올 거냐 관심 두지 말고 제가 수업 시간 했던 거 있잖아요. 이미 나왔던 것들, 그 수업 시간 한 것들 그거 위주로 하시면 좋은 점수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공간정법 지적법이거든요. 지적법이 4개장으로 돼 있고 등급법이 5개장으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이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지금 잠깐 말해 드릴 텐데, 이거 자 1장, 여기 1장에서요 지금 33회, 34회, 35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2문제, 3문제, 4문제 이렇게.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4문제, 1문제, 3문제, 3장에서는 4문제, 4문제, 5문제, 4장에서는요 2문제 나왔다가 4문제 나왔다 빵이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그럼 어떻게 나올 거예요? 이제 내년 여러분 36회 때는 이게 1장에서 2장에서 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모르지. 아니 작년에 4문제 나왔다고 어떻게 올해 빵 나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4개장에서 어디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다 해야지. 선생님 이게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기만 열심히 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12문제 나오는 데에서 어디 하나 제껴버린다? 그럼 부담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여기 지적법 뭐 4개장밖에 안 되는데 어디가 뭐 많이 나왔다, 여기 하나도 안 나왔네요? 근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라고. 평균 2문제 이상은 나오거든. 이게 올해 안 나왔던 거 작년에 4문제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등기법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1장은 뭐 빵 둘 하나 이게 빵이잖아요. 잘 안 나왔던 거고 2장에서는 보니까 하나하나 0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3장, 4장, 5장에 주로 나오죠, 그죠? 많이. 그런 날에서 그럼 1장을 안 해도 되느냐? 1장 여기 할 때 사실 여러분 2, 3, 4, 5장을 다 연결해서 말을 합니다. 다 이게 뒤에 나온 내용들 앞에서 미리 소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등기관계 설비했으면 안 나왔잖아요. 근데 한 문제씩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등기부를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이 2장이. 그러면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왜 부동산 등기법이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그러겠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그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객한테. 그럼 권리관계를 설명을 할 때 그때 뭘 보고 설명해 주는 것이냐? 등기부를 보고 설명을 해줘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이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그게 다뤄지는 게 등기부 파트인데 그게 지금 2장이에요. 한 문제 나왔잖아. 이게 지금 아파트 등기부가 나온 거거든요. 아파트 등기부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거야. 그럼 올해 왜 안 나왔냐? 이게 작년에 사고 쳤거든. 작년에 아파트 등기부 관련돼서 그 내용 나온 것 중에서 이게 출제자가 실수해가지고요 중복 답안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사고 친 부분을 잘 안 내. 당분간. 그래서 올해 안 나왔다고 지금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 5장 나오는 거, 이제 권리 파트 나오고 뭐 등기 절차 파트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럼 결국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전반적으로 보는데 나중에 진짜 모의고사를 내가 봐야 된다. 이제 모의고사를 봐야 돼가지고 급하게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 등기법을.
그럴 때 급하게 좀 할 때는요. 그럴 때는 1, 2장보다는 3, 4, 5장 이렇게 보는 게 그럼 효과적이겠잖아요. 이건 확실히 좀 구분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어디 그냥 뭐 빼버리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말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많이 안 늘려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담되게 안 하니까 그냥 하던데 교실에서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 정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저 수업할 때는 실제 여러분 그림 같은 게 되게 많이 제시될 거예요. 특히 등기법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되게 많이 그려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금 해보면 알겠는데 이해가 된다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릴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암기돼 있어야지 문제가 풀리거든요. 근데 우리 잘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면 못하는 게 애우는 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들으면 이해는 다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말할 땐 다 알아듣겠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거든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걸로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사실 선생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직업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시키면 다 잘해요. 이해시키는 것은. 근데 그건 들은 거, 보는 거예요. 감상하는 거라고. 감상할 때 저렇게 하는 저거네 했다가 문제를 풀 때는 누가 설명을 안 해주거든. 본인이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안 풀리지. 자기 걸로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은 단계는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많이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이제 맞춰질 거 아니에요. 1시 10분 되면 맞출 텐데 그러면 우리 그날 배웠던 내용들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요 쭉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읊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그냥 굳이 책 안 봐도 돼요. 을을 보고 있으면서 아 저런 거 내가 오늘 배웠지. 제가 말은 빨리 안 할 겁니다. 지금 약간 말이 빠르나요? 이렇게 읊을 때는 그렇게 빨리 하지 않고 약간 좀 이 톤을 할 거예요. 이 톤으로. 예전에는 너무 제가 빨리 막 나가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막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듣고 오늘 배웠던 것을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되새길 수 있는 그 정도 속도로 할 테니까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나중에 이것만 한 10분 내외로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7번 지금 수업하지 않습니까? 그 7번 수업한 것만 거기만 딱 잘라가지고요 쭉 들어주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웠던 내용이 한번 딱 정리될 수 있어. 1월 달에도 그건 할 거거든요. 이제 그건 3월 달에는 안 하지만 1월 달까지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그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묶어서 보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커리큘럼 과정 설명하는 것은 하도 많이 넘어갈게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넘어가고요.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다 끝났고 이제 공시법 수업 들어갈 거예요. 어때? 뭐가 제가 지금 뭐 한 20번 설명했는데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어떤 거요? 등기? 무슨 내가 등기 설명한 게 아직 없는데? 응? 다 하자가 기억이 났어요? 절대평가다라는 말은 기억이 안 났습니까? 그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체득하고 있나요? 절대평가 방식이 얼마나 이게 우리 시험 봉시인데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평가 방식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걸 항상 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진짜 못한 거 있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 선생들이 막 되게 어렵긴 하지만 막 강조하는 게 있어. 그건 좀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어려운 거지만 막 강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매번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갈 텐데요. 부동산 공시법. 이게 여러분 부동산이라고 할 때 토지와 건물 있잖아요. 토지와 건물이 이게 부동산인데 제가 맡고 있는 아까 공간정보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적법이에요. 지적법. 지적이라는 말 할 때 여러분 지적법 할 때 이게 토지된 기록이거든요. 토지에 대한 기록을 관련된 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건물은 그럼 어떻게 하냐? 안 다뤄요. 지적법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고 할 때는 토지 건물을 같이 말하지만은요. 지적법이라고 말할 때 그 지적에서는 지자가 무슨 지자라고요? 땅 지자야. 건물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구조를 잡을 때는 토지만 놓고 하는 게 좋아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토지를요. 지적 공부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요. 지적 공부가 아까 토지 적어놓은 공적 장부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만 기록한 게 아니라 등기부에다가도 기록을 해요. 등기부에다가도. 양쪽에 다 기록하는데 그럼 지적 공부는 누가 만들어 놓느냐라고 할 때 특별자치시나 시군구에서요. 이게 지적소관청이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동작구란 말이에요. 그럼 동작구 대방동인데 그럼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토지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어디에서 이 땅을 등록해 놓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청. 동작구청에서 이게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동작구청에서 누가 그걸 등록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구청 직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하지만 이제 그건 이름은 장명이라는 거지. 이렇게. 근데 내가 만약 광명시 철산동에 땅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땅에 대해 이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누가 그럼 그 땅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광명시장. 어디에서? 광명시청에서. 광명시청에서 광명시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될 수가 있고 군수가 될 수도 있고 구청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포함하는 용어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 등기부는 이제 여기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만들어 놓겠어요? 이것은 등기소에서 만들어 놔요. 그럼 등기소에서 만드는데 그럼 누가 등기를 하겠냐? 할 때 누가 한다고요? 등기관이 한다고 그래. 이건 지적소관청이란 말하면 안 돼. 이건 누가 한다고요? 등기관이 하는 거지. 그러면 자, 이게 토지를 구청장이 지적공부에다 등록을 하는데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한 무슨 내용을 써놓냐라는 거지. 등록하는 내용이 뭐겠냐라고 했을 때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를 등록한다 그래요. 이게 이런 땅에 있는데 소유자 누구다. 이걸 지금 등록하는 거거든요. 그럼 등기부에다가도 뭐가 써지겠어요? 등기부에다가도 똑같은 게 써집니다. 등기부라는 게 토지 표제부하고 갑구 을구라는 게 돼 있어. 이렇게 구성이 돼요. 등기부라는 게. 그럼 여기에 어떤 토지다라고 토지에 표시를 써주고요. 그러면 권리자가 누구다라고 이제 써진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같은 토지인데 구청에서도 가지고 있고 등기소에도 가지고 있어요. 기록하는 장부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고 여기는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좀 비슷한 거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A라고 써 있으면 지적공부상에 A라고 써 있으면요. 등기부상에도 소유자는 당연히 A라고 나와야 되겠죠. 같은 사람으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있잖아. 이게 같아야 되지만 이게 소유자가 여기서 A라고 써 있는데 여기 지적공부에는 만약에 B라고 써 있다면 그러면 이 땅의 소유권자는요. A라 그래야 되겠어요? B라 그래야 되겠어요? 이게 A라 그래야 돼. A. 이 소유자에 대해서는요. 등기부가 기준이거든. 등기부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토지 이제 면적이 나온다고. 면적. 그 토지 자체에 관한 내용을 쓰는 걸 보고 토지 표시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면적이 이게 1000제곱미터라고 돼 있어요. 면적이 여기는 1000제곱미터라고 돼 있거든요. 지적공부에는. 근데 여기 그럼 등기부에도 1000제곱미터라고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는 1010제곱미터라고 써 있다. 1100제곱미터 써 있다. 이렇게 써 있다고 쳐봐요. 그럼 면적이 다르게 써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의 법적 면적은요 1100이 돼야 되겠어요? 1000이 된다 그랬어요. 어떤 게요? 처음 대답해 봤는데 틀려버렸어. 이건 토지 표시와 관련 면적과 관련돼 갖고는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토지를 이게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장부로 등록을 해놨을 때 전공이 달라. 전공이. 여기는 등기부는요 권리가 전공이에요. 권리. 소유자를 비롯한 권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여기는 토지 자체를 등록하는 거. 그게 이제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 써지긴 하지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에 따른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는 말 전달됐나요? 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공시법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일치하지 않아. 그럼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제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럼 누구를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서 이게 소유자와 관련돼 갖고는 등기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기부와 여기 대장 지적공부상에 같아야 되지만 만약에 뭔가 바꿔야 된다. 잘못돼서 바꿔야 된다. 그런 기준은 뭐가 된다고요? 등기부. 이렇게. 근데 또 토지 표시는요. 기준이 이건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동일한 토지인데 이쪽에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이쪽에서 기록해서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보고요. 지적제도라 그러는 거고 이걸 보고요. 등기제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한다라는 말은 공개해서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공개해서 보여주는데 뭘 통해서 보여주느냐라고 할 때 여기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여기는 등기부를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그 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적 제도가 있고 공시 제도가 있고 등기 제도가 있고.
그래서 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말 나오는 거, 부동산을 공시하는 것과 관계된 법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구조로 말하니까 좀 구조를 똑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바꿔보면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토지가 있어.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도 기록해서 공시를 하고요. 등기부에다가 기록해서 공시합니다. 그러면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이제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때 기록하는 걸 보고 등록한다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등록한다. 그럼 어디에서 해요? 어디에서? 여기 특별자치 시군구에서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다가 이 토지를 등록을 할 때요.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근거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근거를 삼는 법이 있다고. 그 법이 공간정보법이에요. 저거 원래 법 이름이 되게 길거든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걸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너무 긴데? 그래서 여러분 같은 반응 나올까 봐 그냥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또 5글자도 길잖아요. 그래서 더 줄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지적법이라 그래. 지적법.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적법 이거거든요. 이게 지적법.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자, 이 토지를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있잖아요. 등기부에다가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등기한다고 그래요. 등기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할 때 지 맘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법적 근거에 따라 합니다. 그때 근거로 삼는 법 그게 뭐라고요? 부동산 등기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 법을 배우는 게 공간정보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이 두 개를 배우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이 공간정보법은 지적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자가 땅 지자니까 이것은 뭐만 다루는 거고요? 토지만 다뤄요. 근데 부동산 등기법은요. 토지 등기법이 아니라고. 무슨 등기법이라고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은요.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거부터 한단 말이에요. 공간정보법부터. 그러니까 토지 얘기만 하지 건물 얘기는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여러분 등록한다라는 말과 등기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등록한다라는 말은요. 기록하는 거예요. 등기한다는 말은 뭐예요? 기록하는 겁니다. 써 있잖아요. 여기다 기록이라고. 응? 등록, 등기할 때 이거 두 개 따면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거든. 그러면 등록한다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누가? 지적소관청이.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을 그걸 뭐라 그러고요? 등록이라고 그래. 그러면 등기는요. 등기는 누가 기록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어디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등기부에다가. 그러니까 등기관이 등기부에다 기록하는 것을 등기한다 그러는 거고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다 기록하는 것을 등록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학생들 말하는 때 보면은 등기부에다가 등록한다 막 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정확한 표현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등록과 등기를 섞어 써버리면 안 돼. 반드시 등기부에다 기록할 때는 뭐라 그러고요? 등기한다 그래야 되고 지적공부에 기록할 때는 뭘 기록한다고요? 등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섞어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기록하는 거예요? 밑에 써 있네.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를 비롯한 권리를 기록하지. 그래서 등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등록이라는 말은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다가 토지의 표시나 소유자를요 기록하는 걸 등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등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뭐 토지의 표시나 소유자를 비롯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거 그걸 등기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말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쪽을 다루는 게 약간 무슨 제도라고요? 이 토지를 지적 공부를 통해서 공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제도? 지적 제도. 자, 이쪽을 나타내는 것은 뭐라 그래요? 이것은 등기 제도. 등기 제도. 그래 지적 제도와 등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공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제가 수업을 했네요. 이게 이제 처음 이게 이 공시 제도가 두 개가 있다. 지적 제도가 있고 등기 제도가 있고. 등록 등기라는 말 구분하겠죠? 자, 등록이라는 말은 뜻은 뭐라고요? 기록하는 거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그럼 등기한다라는 것은요.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그게 구분하세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걸 구분하는 줄 알아야 돼. 그럼 아까 여기 좀 봐봐요. 아까 제가 이게 지금 써놓은 것 중에 여기 이 부분. 여기 요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 요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이거 지금 써놓은 거 이거. 요 내용이거든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시군구에서 이제 기록하는 거지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목차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적법 목차가 4개 장이라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토지 등록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건 토지만 다룬다. 공간정보법에서는. 근데 등록한다라는 말은 이제 기록한다 뜻이다 그랬는데 무엇을 기록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로 이걸 기록하죠. 토지 표시. 토지 표시 관련돼서 여기서 이제 내용을 다루게 돼요. 지적 공부라는 것은 이제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처음에 들으면 되게 낯설거든요. 저 토지 이동이 무슨 말이냐 좀 낯설어요. 요게 그러면 여기서 이 여러분 이 지번,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런 것들이 되게 바뀌고 막 말소되고 그러거든요. 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말할게요. 그리고 이 면적이나 경계 좌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등록하고 싶으면은 측량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장, 4장에서 측량한단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들. 그럼 선생님 우리가 무슨 측량 같은 거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측량이라는 이제 이론, 일반적인 간단한 이론들, 종류들 이런 걸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측량할 기술을 배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부할 때는 좀 오해해가지고 무슨 기술 분야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거 아주 간단한 거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4개 장으로 돼 있어요. 아까 어디가 작년에 빵 나왔을 때, 올해 빵 나온 데가 어디였어요? 한 군데도 안 나온 부분. 그냥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올해 하나 남은 나왔지. 보통 이거 4, 2, 4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나와요. 4문제, 2문제, 4문제, 2문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기준이긴 한데 항상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었고 올해는 좀 다르게 나왔죠. 아까 이게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4개 장으로 돼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구조와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말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적이라는 말 봅시다. 그럼 지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부터 해볼게요. 이제 들어가는 거 수업. 자, 지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말해봐요. 지적이라는 것은 땅에 대한 기록. 그럼 호적은 뭐예요? 호적. 사람에 대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게 관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사람하고 땅이잖아요. 사람하고 땅과 등록해서 관리해야 되니까 사람을 관리할 때 만들어진 게 호적제도였고요. 땅을 관리할 때 만드는 게 지적제도였던 거예요. 지적이라는 것은 사람 땅에 대한 기록인데,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용을 넣었다고. 그래서 아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 기록을 말한다. 아까 우리 이게 토지가 나왔고 지적 공부가 나왔고 이렇게 등록한단 말 나왔잖아요. 그걸 붙여서 읽으면 돼. 그래서 지적이라는 개념을 할 때 이 동그라미 3개 쳐놓은 거 있잖아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한다. 저게 3개가요. 지적의 3요소라 해서 책에 딱 1000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311페이지 들어가면. 참 나오는 내용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까 표로 만들어진 거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거든. 표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지적의 의의라고 써진 거, 그 말 말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걸 다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색깔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지적이다. 근데 그 말도 어려우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지적이라는 말은 땅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땅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토지냐? 자, 그럼 뭘 보고 우리가 토지라 그러냐라고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학원 앞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저거 토지이다 아니다. 토지이다. 그럼 조금 더 넘어가 보면은 한강 있죠. 한강. 저거 토지이다 아니다. 토지? 조금 약간 좀 헷갈리죠. 토지인지 아닌지. 그다음 호수 있잖아요. 호수 이거 토지이다 아니다. 토지다. 토지예요. 그럼 갯벌은 토지다 아니다. 갯벌은 이게 이제 한 3번 이다가 나왔으니까 이제 아닌가 하나 나올 때 됐잖아요. 갯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말하는 토지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닷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이 토지거든요. 바다에 잠기지 않는 게 토지야. 근데 바다라는 게 들어왔을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 바닷물이 꽉 찼을 때. 바닷물 꽉 찼을 때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걸 보고 최대 만조이라고 그래. 최대 만조이라 그러는데 이때 이 조라는 게 바닷물 조자예요. 바닷물이 꽉 찼을 때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잠겨버리면 그건 토지 아닌 거예요. 갯벌은 잠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아닌 거지. 그럼 섬은 토지 아니에요. 섬. 토지 맞지? 안 잠기잖아요. 섬은 토지거든요. 그럼 한강도 저거 토지냐? 토지 맞아요. 그 다음에 호수 있잖아요. 호수도 토지 맞아요. 그럼 호수에 물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 빼요. 물 빼면 바닥 나오잖아요. 그게 토지란 말이에요.
그 조금 있다가 우리 지목 들어갈 거야. 지목. 또 땅의 용도가 뭐냐? 그때 보면은 유지라는 지목이 있어. 이게 지목 28가지가 있는데 그 유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이게 보통 호수 같은 거 말하거든요. 그 한강 저거 땅이라는 게 뭐냐? 이거 하천이에요. 저 지목 중에 뭐라고요?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가 되면 일단 지목이 정해지는데 한강은 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토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요.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바닷물에 잠기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에서 다루는 것은 이제 건물은 아니고 토지만 다루게 되는데 토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바닷물 꽉 찼을 때 잠기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무난하다라는 거. 그다음 지적 공부라는 건 제가 아까 뜻이 뭐라 그랬나요? 토지를 적어놓은 공적 장부다. 등록한다라는 말의 뜻이 뭐였어요? 기록하는 거 어디에다가요? 지적 공부에다가 누가요? 지적 소관청이 이렇게 하면 돼요. 끝났어요. 이게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 311페이지에 있는 거 지적의 의의랑 지적의 3요소를 아래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다 끝난 거야. 여기 안 봐도 돼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용어의 정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용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용어가 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지적.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그럼 1번하고 2번 좀 읽어봐요. (1번) 파악되세요? 자, 볼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재 신청을 받아서 지적 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다른 단어들은 여러분 국어적 감각으로 이게 뭐 지적 공부라는 말이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말들은 대충 알잖아요, 의미를. 근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그러면은 토지 이동이라는 말이 뭐지? 라는 말과 지적 소관청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지? 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이게 의미가 파악될 거 아니에요? 특히 토지 이동이라는 말.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 이 의미도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색깔 들어가 있는 지적 소관청이나 토지 이동, 토지 표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이 의미가 파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지적 소관청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아까 그럼 제가 지적 소관청이라는 말을 어떻게 접근하라 그랬어요? 지적 소관청이라는 말을 그대로 말하면 지적을 소관하는 관청이다. 이렇게. 지적을 소관하는 관청이다. 그대로 읽어요. 근데 우리 법을 보면 그렇게 안 써져 있거든. 봐봐요. 거기 용어의 정의 지적 소관청. 그럼 네 줄이나 써 있어. 근데 네 줄 써 있는 것 중에서 지금 312페이지에서 네 줄 써 있는 것 중에서 다 보려고 그러지 말고 색깔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써진 거 있잖아요. 거기만 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시장 안에 가로에 뭐가 많이 써 있잖아요. 그거 안 봐도 돼. 그건 안 봐도 돼.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 나오질 않아. 이 지적 소관청이라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책에서 써있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칠판 다시 봐봐요. 지적 소관청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체죠. 그러니까 소관청 이러면은 구청 이런 것처럼 무슨 장소를 말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특별자치 시장, 군수구청장이니까 장소가 아니라 주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특별자치시장이 누가 있냐라고 할 때 딱 하나밖에 없어. 세종특별자치시밖에 없어요. 즉 하나. 그럼 시장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광명시장이나 하남시장 이런 시장을 말한다고요. 이런 거. 그다음 군수는 쉽지. 철원군수나 고흥군수 이런 거. 그다음에 구청장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강남구청장 이렇게. 자, 동작구청장이 있어. 소관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시장하고요. 이 시장은 소관청이 되는데 여기에 서울특별시장은 소관청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분당구청장이 소관청이지만 성남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시장이라고 말할 때 여기 있는 시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특징은 구가 없는 시야. 구가 없는 시. 구가 없는 시면은 어디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거 어디에서? 시청에서. 시청에서 누가? 시장이. 근데 구가 있는 시예요. 구가 있는 시면은 이 업무를 누가 처리해야 돼요? 구청장이 처리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대방동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 내가 이 땅을 지금 분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분할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 동작구청을 가야지 서울시청 가면 안 돼요. 서울시청에서 그 업무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소관청이 아닌 거지요.
동작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어때 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시장하고요, 이 구청장은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자, 구가 있으면 무조건 누가 소관청이 되는 거라고요? 구청장. 구가 없으면 시장. 그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소관청이라 지적 소관청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저게 누구를 말하는 것이 장소를 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 표시라는 말이 있어요. 토지 표시. 토지 표시. 자, 여러분 토지를 표시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을 표시해 봐라. 그럼 뭐부터 쓸 거예요? 자, 본인을 표시한다. 이름, 성명이라 그러죠. 성명 또 나이까지 굳이 주민번호, 그 다음에요. 주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개인을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가장 기본적으로 표시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를 표시하라고 그래. 그럼 자, 토지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라고 할 때 이 6가지를 통해서 표시합니다. 다시. 여러분 토지 표시가 무슨 뜻이냐라고 말할 때 그대로 읽으면 돼요. 토지 표시라는 게 뭐라고요? 토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토지를 표시하는 거. 그럼 뭘 써서 토지를 표시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뭘 써서 표시한다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를 통해서 표시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아무 토지를 하나 떠올려 봐요. 하나 떠올리서 말이 그죠? 그럼 그 토지를 한번 나타내 보라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표시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일단 어디에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이렇게. 그 다음에 특정 지번이 나올 겁니다. 지번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용도가 뭐냐? 지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나올 거예요. 면적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평리까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어때요? 보통 우리가 땅을 표시할 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럼 이렇게 안 쓰고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거기 무슨 대방역 1번 출구에서 50m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그냥 우리가 말을 하는 거지 공식적으로 문서에다 써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써놨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지. 그럼 이 4가지 갖고는 표시가 안 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더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토지에 뭐가 나와야 돼요? 경계가 나와야 돼. 72와 3번에 이렇게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 경계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필제 뭐가 되는 거라고요? 경계. 근데 좌표라는 것이 있어. 이 경계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경계점에 무슨 값이 나온다고요? 좌표 값이 나와요. XY 값이 나온다고. 이것도. 근데 사실은 이 좌표 값은요 우리가 봐도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전문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보통 토지를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은 6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6가지 토지 표시 뭐가 있다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걸 따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수업 시간에 한 1000번도 할 거예요.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하면 돼. 6가지. 그래서 그 우리 제일 앞에 토지의 등록이 1장이잖아요. 1장에 주로 다루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걸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문장 중에 토지의 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다른 것들 자 지적 소관청, 지적을 소관하는 관청, 토지의 표시는 토지를 표시하는 것 이렇게. 그럼 이제 토지 이동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토지 이동 뜻이 뭐예요? 토지가 이동하는 것. 그런 말이 안 돼. 다른 것들은 그냥 읽으면 말이 되는데 토지 이동이라는 말은요 아주 낯선 용어라고. 그래서 전혀 뜻이 달라지는데 이게 써넣긴 토지라고 썼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는 바는 뭐가 된다? 토지의 표시를 말을 하는 거야. 토지의 표시. 이걸 말하거든요. 그럼 이동이라는 말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이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이걸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 민법 시간에 권리 변동이라는 말 배웠죠? 그거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럼 권리 변동할 때 이 변동이 뭐예요? 이 변동. 변동이란 말은 주인이 바뀐다. 정말 공부 처음 하시는 사람들의 순수한 답변입니다. 이 변동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법률적으로 이 변동이란 말의 의미는 발생하고요,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을요 다 포함해서 변동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이게 동물이나 식물이 이렇게 출생을 한단 말이에요. 생기잖아요. 그럼 중간에 성장을 한다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소멸하지.
사망하잖아요. 출생하고 성장하고 소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권리도 그래. 권리도 발생을 했다가 중간에 바뀌기도 했다가 나중에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걸 전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그 과정을 통틀어서 변동이라 그래. 변동이라고 합니다.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 우리 지적법에가 있어. 이 용어랑 비슷한 게 그게 뭐라고요? 이동이야. 근데 여기는 뭐가 이렇게 변동하는 거예요? 뭐가?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럼 토지에 이동할 때는 뭐가 정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뭐가? 이 토지가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야. 토지 이동할 때 토지는 뭘 말하는 거라고요? 토지의 표시를 말을 해. 그럼 토지 표시가 뭐였어요? 아까 위에 6개 있었잖아요. 이걸 토지의 표시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토지 표시 6개 중에서 한 가지라도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그게 소멸되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토지의 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토지의 이동이라고 그런다고. 저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지적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를 말해봐요. 그럼 이거야. 토지의 이동.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용어인데 그럼 여기서 이 토지라고 말할 때 다시 이 토지라고 말할 때 이 토지는 땅을 말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를 말해요. 그럼 이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옮겨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된다. 이 표현을 다 합쳐가지고 이동이라고 그래. 자, 그럼 칠판 봐보세요. 이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얘가 72번지 토지입니다. 면적은 1000이에요. 1000제곱미터입니다. 자, 이런 땅이 있어요. 이 땅을 요번에 분할을 반으로 딱 해볼게요. 절반으로 분할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72번지가 원래 이만했던 것인데 이만큼 줄게 되고 72번지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새로 필지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필지는 지번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72의 1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분할하니까. 그리고 이제 분할할 때 72번지 원래 여기까지가 경계였는데 이만큼 줄었어요. 이만큼으로. 면적이 원래 1000이었는데 500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럼 토지를 분할했을 때 그 분할은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자, 그럼 합병을 해볼까요? 이 두 필지를 합병했다고 칠게요. 합쳤어. 그러면 합병의 지번은 72가 되고요. 70의 1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리고 원래 70번지 면적이 500이었는데 합병하니까 1000으로 늘죠. 그죠? 경계 이거 없어지거죠. 이거? 그렇잖아요? 합병은 토지동이에요? 아니에요? 토지동이죠. 자, 분할을 하게 되니까 지번이 하나 새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경계가 변경되고 면적이 변경됩니다. 합병을 해도 마찬가지지. 합병하니까 지번이 하나가 없어졌고요. 경계가 바뀌면서 면적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병은 토지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었을 때 자, 이 72번지 소유권자가 원래 A였거든요. A가 소유권자였어요. 근데 이번에 땅 주인이 바뀐 거야. 땅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B로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 이 땅의 소유권자는 B로 변경된 겁니다. 어때요? 소유자가 변경됐어. 이건 토지동이에요? 아니에요? 토지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 왜 이것도 변경됐는데 아니다 그러냐? 아까 뭐가 바뀔 때 토지동이라고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한 게 토지동인데 방금 뭐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소유자. 그럼 소유자는 토지 표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뭐가 토지 표시니까요?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개별 공시지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럼 개별 공시지가 뜻이 뭐예요? 공시된 땅값이죠. 개별적으로. 각 필지별로 공식적으로 정해진 가격,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래. 이걸 보고 이거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해마다 새로 정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한 날은 5월 31일이지만 발표는 6월 달에 돼요. 그러니까 5월 30일 날 발표가 돼. 그 기록되는 거 6월 달이거든요. 일괄적으로 쫙 기록돼요. 한 번에. 그런데 그럼 이 개별 공시지가가 해마다 새로 정해지기 때문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자 제곱미터당 55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55만 원으로 5만 원 올랐어. 그러면 이거 토지동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개별 공시지가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인데 토지동의 개념을 확실히 정의할 때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어디냐? 이거요. 이거. 이 토지가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 말한다고요? 토지 표시를 말한다.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토지이동이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지금 용어의 정의 6개 중에 제가 지금 3번까지 봤네요. 자, 간단하게 말하고 쉽게요. 자, 지적 소관청이라는 것은 지적을 소관하는 관청으로서 누구를 말한다고요? 특시군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 이걸 포함해서 지적 소관청이라 그래요. 토지 표시는 토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토지를 표시하는 거. 뭘 써서 토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런데 그 토지 표시라는 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 개념 잡을 때 그 토지라고 써지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다. 토지의 표시. 이렇게 쉬었다 합시다.